공포의 폭풍이 몰려옵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은밀하고 거대한 침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낯선 생명체가 인간의 대륙을 지배하러 옵니다. 물러서느니 죽음을 택하는 생명체들. 이들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패배자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들은 단 한 번의 실험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끔찍하게 잘못된 실험 하나가 바로 이 살인벌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생명체는 살인벌이라고 불립니다. 6만 마리씩 떼를 지어다니며 적을 독침으로 수천 번 찔러 죽입니다. 엄청난 양의 도구로 적의 신체 조직은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들은 도망가는 적을 400m 이상 쫓아갈 수 있고 당신이 물에 뛰어들어도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들의 악명은 형용할 단어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 끔찍한 생명체 살인벌의 진짜 이름은 아프리카 벌입니다. 원래 아프리카 남부에 살던 이 생명체는 중미와 남미를 덮쳤고 이제는 미국의 9개 주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확산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People are afraid. There's no two ways about it. They're scared.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급변하는 악명 높은 이 벌들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진 최고의 생명체입니다. I don't believe that we're going to stop the spread of Africanized bees. Africanized bees are going to expand whatever their natural range will be. 이 벌들로 위협받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한 곳에서 살아온 꿀벌들도 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One out of every 3 bites of food you put in your mouth, you can thank the honeybee for it. 하지만 살인벌인 아프리카 벌은 꿀벌과는 전혀 다른 놈들입니다. 매우 호전적이며 24시간 동안 공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수 킬로미터를 몰려다니면서 곳곳에 벌집을 만듭니다. 며칠 만에 원래 살던 꿀벌의 벌집이 살인벌의 벌집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북미 대륙 어느 곳에도 이런 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조 마리가 넘는 이 살인벌의 비극은 놀랍게도 유전공학자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 상파울루. 브라질 정부는 세계 최대의 꿀 생산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유전공학자 워위커는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꿀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튼튼한 아프리카 벌에 손을 댔습니다. 박사는 남아프리카의 탄자니아로 가서 이 벌들을 실험에 필요한 양만큼 채집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전체를 돌며 그는 가장 좋은 벌들만 골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위험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꿀벌을 연구했지만 이런 종의 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격하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 성격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키우는 벌과 달리 이 야생 벌들은 매일 사나운 포식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꿀을 따러 벌집을 공격하는 적은 인간의 무리만이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겁없는 꿀 오소리 라텔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 녀석들은 전갈과 뱀도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꿀입니다. 독침에 한두 방쯤 쏘인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죠. 이 억센 벌들은 남부 아프리카의 거친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겁니다. 오랜 가뭄에도 살아남고 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천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기발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들이 확보한 넓은 영역을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과격한 보호 행동을 과잉 방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벌꿀에 대한 야심에 가득 찬 커 박사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과격한 아프리카 벌을 선택합니다. 그는 47마리의 아프리카 여왕벌을 데리고 브라질로 돌아옵니다. 그는 교배를 통해 이 벌들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커 박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 실수의 대가를 지금까지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실험의 여파는 남미와 북미 전체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6년 코스타리카. 커 박사가 운명적인 아프리카 여행을 한 지 30년 후 마이애미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동굴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탐사팀의 선두에 있던 24살의 대학원생 인생 오이가 깊은 동굴 틈으로 기어오릅니다. 깊은 동굴 속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굴 이곳저곳을 랜턴으로 비추자 거대한 아프리카 벌 한 무리가 침입자의 불빛에 깜짝 놀랍니다. 불행히도 아프리카 벌들은 놀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 보복에 들어갑니다. 독침이 인생 오이의 살을 뚫고 혈관에 독을 주입합니다. 침을 쏘게 되면 독침은 벌의 몸에서 뜯겨져 나옵니다. 침을 쏘고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벌의 공격은 끝이 났지만 독침은 1분 이상 계속 독을 주입합니다. 인생 오이는 순식간에 과민성 쇼크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주입된 독의 양, 그리고 공격당한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이냐에 따라 반응 속도는 달라집니다. 혈압은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기도가 수축됩니다. 맥박도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으면 심장 박동이 회복되면서 혈압이 정상치로 올라와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 사람의 면역 체계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독이 들어옵니다. 신체 기능이 마비되고 신장도 정지합니다. 인생 오이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벌은 침을 쏠 때마다 다른 벌들에게 계속 공격을 지시하는 화학물질을 뿌려댑니다. 8,000번이 넘게 쏘인 인생 오이는 결국 심장마비로 숨지고 맙니다. 치사량보다 8배나 많이 쏘인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들 때문에 아프리카 벌들에게 살인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무시무시하지만 이들도 꿀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꿀을 만드는 부지런한 벌이죠. 하지만 온순한 사촌들보다 10배나 많은 독침을 쏩니다. 게다가 활동 영역도 보통 벌의 3배나 넓습니다. 그럼 보통 꿀벌과 살인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아프리카 벌의 독침은 평범한 벌의 독침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들이 위험한 것은 오직 공격하는 벌의 숫자 때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의 약 1만 킬로미터 사이에서 이 벌에 쏘여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됩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날씨가 화창합니다. 온화한 날씨 덕분에 1년 내내 꽃이 피죠. 캘리포니아는 벌들의 천국입니다. 아프리카 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죠. 데이빗 마더는 스스로를 비버스터, 즉 벌을 끝장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0년간 그는 벌과의 전쟁에서 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살인벌은 그가 상대해온 적들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이 날아다니는 침입자들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fricanized honeybees have changed things tremendously here. To give you an idea of numbers, a good year would be to do maybe 1,000 calls in a year. That would be a great year. Now sometimes we're doing as many as 1,000 calls a month.
10년 전 살인벌이 이곳에 온 이후 데이빗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죠. 마을에서 벌들을 보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벌집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I appreciate that. All right, go ahead, stand clear. But I just want to take a peek up here real fast. Oh, here's our bee colony right here, bro. It's in your roof. Oh, they've been there for a while, guy. 살인 벌들은 나무판 사이나 0.3cm밖에 안 되는 지붕 틈 사이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영역을 어느 다른 곤충보다도 열심히 방어하죠. See how they're rolling out over here right now? How they're coming out underneath here? Makes me think that colony is pretty well established inside there, but they're pouring out real good. 지붕 아래에 벌들이 수천 마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빗은 벌들을 완전히 박멸할 작정입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남부입니다. 현재 이곳에 사는 야생벌의 거의 90% 정도가 살인벌입니다. 벌 사냥꾼 데이빗 마더는 지금까지 집, 사무실, 학교에서 10억 마리가 넘는 벌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벌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50년 전에 인간은 이 벌에게 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벌은 우리 집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집 뒷마당, 건물 구석, 우체통, 심지어 바비큐 그릴까지 이들의 집이 됩니다. 아프리카 벌들은 집터를 고르는 데에는 까다롭지 않아서 다른 꿀벌들이 집을 짓지 않는 곳에도 벌집을 만듭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새 벌집을 짓는 데에는 채 10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벽에서 바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벌들이 유충을 먹이기 위해 꿀을 가져오고 여왕벌은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들도 곧 벌이 되겠죠. 데이빗 마더는 공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I can smell them. 살인벌들은 이미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That's not a good thing. 벌집이 커져갈수록 벌집을 지키려는 벌들의 공격도 더 맹렬해지지요. Colony right there. Can you see your colony down inside there? It's a nice little one. But you could see what would happen if I killed that inside the void, how much honey would leak. And it could be just a nice warm day, and next thing you know, you've got a pool of honey in the living room. And that's no good. 이 정도 벌집에는 6만 마리나 되는 벌이 삽니다. 데이빗은 이 벌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I have to destroy the bees for liability's sake. I've got young kids here, so I have to be prudent. Oh boy, this thing goes back in here. Wait, check this out. This is cool. Nice little one. You had 2 buckets of honey and comb inside there. You're gonna have residual bees for about 72 hours. I can't believe you were able to get those bees out so fast. Hey, I appreciate the call, guy. Thank you. You have a great day.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살인벌의 숫자만 수십억 마리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사람의 집과 정원에서 살던 온순한 꿀벌들을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원래 주인을 몰아낸 것입니다.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죠. 1950년대 중반 아마존 우림의 끝자락. 아프리카 여행에서 막 돌아와 자신감이 넘쳐있던 워위커 박사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의 실험은 난폭하지만 꿀을 많이 생산하는 아프리카 벌을 온순한 유럽종 벌과 교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종의 장점만을 따서 기계처럼 꿀을 만들어내는 슈퍼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벌집에서 모든 생활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왕벌이 왕국을 다스리는 셈이죠. 벌집을 지키는 일벌들은 모두 암컷이지만 오직 여왕벌만이 후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벌집에서 숫벌들이 하는 일은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여왕벌은 페로몬의 냄새로 신하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화학물질이 벌집에 사는 모든 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 박사는 여왕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벌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특수한 쇠창살을 만들어 몸이 큰 여왕벌을 안에 가둬놓고 몸이 작은 일벌들은 꿀을 따러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유럽종 숫벌들이 아프리카 여왕벌들과 곧 짝짓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양봉업자들의 꿈인 슈퍼벌이 태어날 겁니다. 일벌들의 수명은 고작 6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왕벌은 1년 내내 알을 낳고 곧 새 벌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새로운 벌들이 늙은 벌들을 대신하는 데에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커 박사는 수천 년간 서로 다른 대륙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해온 두 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박사는 조심스레 실험을 진행합니다. 양봉가들이 35개가 넘는 벌집을 지켜봅니다. 장작 연기를 넣어주면 벌들은 금세 온순해지죠. 10,000km를 여행한 아프리카 여왕벌들은 지금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양봉가들은 이 철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예외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연구원이 철창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쇠창살이 실수로 잘못 놓여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모든 벌집의 쇠창살을 없애버립니다. 모든 벌들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처참한 결과를 몰고 올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여왕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유를 찾아 날아갑니다. 수천 마리의 숫벌과 일벌들도 여왕벌을 따라갑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 자유입니다. 열대 기후의 무성한 정글 속으로 꽃을 찾아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벌들에게는 집을 지을 최적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커 박사는 브라질을 세계 벌꿀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밋빛 꿈은 곧 악몽이 되고 말았죠. 아프리카 벌들은 커 박사의 예상대로 같이 살던 유럽 벌들과 닥치는 대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잡종 벌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만 짝짓기를 하는 유럽 벌과 달리 살인벌들은 1년 내내 짝짓기를 합니다. 살인벌들이 생존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왕벌은 평생 단 하루만 짝짓기를 하는데 몇 시간 사이에 수십 마리의 숫벌들과 짝짓기를 합니다. 공중에서 고난이도의 짝짓기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숫벌들에게 황홀한 순간은 잠시뿐입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숫벌들의 내장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하지만 후손은 남는 셈입니다. 임신한 여왕벌은 4년 동안 최대 6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단지 하루 오후 몇 시간에 걸친 짝짓기에서 태어나는 알들입니다.
아마존 밀림 곳곳에서 잡종 벌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쌍팔로의 커 박사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세대가 지나면서 잡종 벌들의 과잉 방어 본성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커 박사의 연구 이후 6년간 도망친 27마리의 여왕벌과 그 후손들의 자취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의 연구소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도시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첫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프리카 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벌집을 지키기 위해 벌들은 붐비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벌들을 쫓으려고 할수록 벌의 방어 본능은 더 강해져서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마침내 한 남자가 벌에 쏘여 죽습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하며 살인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온순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친 살인벌의 기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브라질 남부에서 한 과학자의 연구가 대륙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유전학자 워위커 박사는 꿀이 넘쳐나는 브라질을 만들려는 꿈을 꾸었지만 그 결과는 살인벌의 탄생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아프리카 벌은 강력한 폭풍을 타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넘어 텍사스주를 휩쓸었습니다. 이제 북미 대륙에 사는 살인벌의 숫자는 1조 마리가 넘습니다. 이들은 모두 1956년 아프리카에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넘어온 여왕벌 47마리의 후손입니다. 텍사스의 양봉업자들은 이 새로운 벌에 대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살인벌은 양봉업자들에게 익숙한 온순한 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텍사스의 서늘한 겨울 날씨가 벌들의 번식과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벌들은 번성하고 있고 텍사스주 전역에 수많은 벌집을 만들고 있죠. 게다가 온순한 유럽종 벌과의 교배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6개월 후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헤수스 디아크는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조차 할 수 없었죠. 살인벌은 벌집에서 15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기계 소음이나 진동은 이들을 자극합니다. 잔디깎기의 진동이 이들 살인벌에게 공격 신호로 인식됩니다. 디아즈는 벌들이 모여드는 소리를 듣지 못했죠. 경고도 없이 수백 마리의 벌들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헤수스는 도망치면서도 벌에게 계속 쏘입니다. 벌들은 벌집과 그 속의 꿀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아프리카 벌들은 유럽종 벌보다 훨씬 많은 페로몬을 분비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배나 많은 벌들이 이 신호에 반응합니다. 벌에게 공격을 받은 헤수스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독침이 있지만 꿀벌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분의 1 이상이 꿀벌 덕분에 생겨난 것이고 꿀벌들은 렉 윌뱅크스 같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양봉장에서 6,000개가 넘는 벌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여왕벌 공급업체입니다. 고객들은 그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벌들이 벌집에 침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This particular package is a 3-pound package. There's going to be approximately 12,000 worker bees in this package when we're finished.
꿀벌은 사실 남미와 북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수백 년간 미국의 양봉업자들은 벌들을 길들였죠. 장작 연기를 쏘이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벌의 등장은 인류가 수천 년 이어온 양봉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봉에는 온순하고 다루기 쉬운 벌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양봉업자들에게 정말 돈이 되는 건 벌꿀 생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넓이의 농장에 꽃이 피게 하려면 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벌이 없으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미국의 양봉업자들은 곳곳의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마리의 벌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한 대면 400만 마리의 벌을 운반할 수 있죠. 살인벌을 가득 태운 트럭이라면 아마 움직이는 재앙일 겁니다. 양봉업자 렉 윌뱅크스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벌들이 벌집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온순한 벌들은 옛날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살인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정벌하고 뉴멕시코로 넘어간 벌들은 이제 애리조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살인벌들은 유럽종 벌들보다 훨씬 자주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한 벌집에서 나와 또 다른 벌집을 만들기 위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아프리카 벌들은 이제 2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영역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2005년 1월 애리조나주 투싼. 그렉 하비와 그의 친구 한 명이 올드 사구아로 국립공원에서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앞서 나가더니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All of a sudden I hear him screaming for his life, help, help, help. 그렉은 친구를 도우려고 했지만 벌들은 그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They're hitting our neck, our face, our hair. They're in our hair, and so we're running around like this, just trying to get them off. Imagine 10,000 of them all over you. It just felt like someone had grabbed a whole handful of rocks and thrown them at me. It was the scari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I really thought we were going to die. 그렉은 150번을 쏘였습니다. 친구 AJ 룰은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500곳 이상을 쏘였죠. 그들이 어쩌다 벌을 건드린 걸까요? 그렉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림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손목시계 반사된 햇빛이 벌들을 놀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당한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칼 헤이든 꿀벌 연구소는 살인 벌들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럽 벌들이 왜 아프리카 벌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연구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유럽 벌들과의 교배가 여러 세대 이어졌지만 살인 벌들의 성격은 온순해질 기미가 없습니다. 수석 연구원 글로리아 데 그란디 호프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What we didn't expect to happen was that combination of Europeans and Africans was just a transition state, and that what comes out the other end of that population are pure African bees. 이러한 미스터리는 워위커 박사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리아의 연구가 답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연구팀은 아프리카 종과 유럽종 숫벌에서 정액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이를 아프리카 여왕벌에 주입합니다.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연구팀은 유충을 분리합니다. (20일) 후면 어린 아프리카 여왕벌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유럽 여왕벌이 태어나려면 하루가 더 걸립니다.
이 하루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벌집에서는 처음 태어나는 여왕벌이 첫 페로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벌과 숫벌들은 그 여왕벌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거죠. 벌들의 세계에서 여왕은 오직 한 명입니다. 새로운 여왕은 경쟁자들을 독침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유럽종 벌들에게 위협이 되는 건 아프리카 여왕벌만이 아닙니다. 흡혈 진드기라는 별명을 가진 또 다른 적이 있죠. 바로와 진드기라는 이 기생충은 유럽 여왕벌이 알을 낳자마자 균을 감염시킵니다. 유충이 자라는 동안 진드기는 그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조그만 벌레는 벌들의 면역 체계도 약화시켜 새로 태어난 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벌들이 바로 아프리카 살인벌입니다. 아프리카 벌들은 유럽 벌들보다 훨씬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진드기가 해를 입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흡혈 진드기의 공격으로 온순한 유럽종 벌은 양면 공격을 받는 셈이죠. 연구 결과 자연 상태에서는 살인벌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벌의 생태 주기를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제 아프리카 벌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멈출 줄 모르는 확산을 막을 방법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미국 남서부에서 살인벌에 대한 수색과 박멸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양봉업자들은 침입하는 살인벌들이 벌집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왕벌이 들어오려 했던 흔적을 샅샅이 뒤집니다. Oh, here she is. See her? 여왕벌을 찾아내면 빠르게 그리고 확실히 제거합니다. 머리를 잘라버리죠. 여왕벌은 하루에 많게는 2,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1년이면 거의 60만 개에 이르는 알을 낳습니다. 아프리카 여왕벌은 며칠 사이에 조용한 벌들이 살던 집을 살인벌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바꿔놓습니다. 아프리카 여왕벌을 제거한 다음 곤충학자 스티브 테이너스는 자신이 키운 온순한 여왕벌을 데려다 놓습니다. Then we come along with a good European queen in a queen cage that has some candy that after the bees chew through it, they release the European queen that gives them a couple of days to get to know her so that they don't end up mobbing her and stinging her to death. 새 유럽 여왕벌이 페로몬을 분비하면 일벌들은 새 여왕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에만 12만 5천 개의 양봉용 벌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매우 험난한 일입니다. 게다가 벌들은 사방을 돌아다니죠. 보통 한 벌집에 450g의 벌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벌들이 8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칼 헤이든 연구소에서 상시 관리 중인 벌집들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We have a European colony out here that's being invaded by a swarm of African bees. 양봉가들은 누가 벌집을 다스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 벌에게 색칠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표시된 여왕이 없다면 그 벌집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The African queen is in here. The hive's been invaded. 모든 벌들은 입구에 경비대를 배치해놓고 집을 철통같이 보호합니다. 하지만 살인 벌들은 유럽 벌들을 속이는 기발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중 간첩을 쓰는 겁니다. A very unique behavior by African bees is their tendency to invade colonies of European bees. Those swarms seem to be able to find colonies that have weak queens or have no queens and can invade them. In apiaries where there's many colonies of which only a few are queenless.
살인벌은 최전방의 일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자신들도 동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곤충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전략이죠. 그리고는 경비대를 지나 여왕에게 다가갑니다. 새로운 여왕이 들어서면 유럽 벌의 벌집은 결국 아프리카 벌의 벌집이 됩니다. 살인벌이 영역을 확장하는 비밀 작전은 벌집에 숨어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 먼 바다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플로리다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매년 250만 개의 컨테이너가 이곳에 도착합니다. 살인벌에게 이 부두는 새로운 세상으로 그들의 영역을 개척하는 관문입니다. 화물선에 실려 아르헨티나와 칠레로부터 오는 아프리카 벌들을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두의 인부들은 컨테이너에서 18개가 넘는 벌집을 찾아냅니다. 발견한 벌들은 모두 제거됩니다. 하지만 운 좋게 통과하는 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열대 기후와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벌에게 완벽한 환경입니다. 이곳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삽니다. 구렁이, 악어, 전갈, 그리고 불개미도 있죠. 여기에 살인벌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벌집은 금세 벌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면 벌들은 또 새로운 영역을 찾아갈 겁니다. 이들의 영역 확장은 인간과 동물들에게 위험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남부의 한 마을에 평소와 같은 아침입니다. 한 여자가 커피를 마십니다. 개 2마리는 마당에 묶여 있습니다. 갑자기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댑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수천 마리의 살인벌이 달려듭니다. 이들은 어두운 색에 먼저 덤벼듭니다. 과학자들은 어두운 색이 천적이 다가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들이 짖어대고 헐떡이자 벌들은 미친 듯이 독침을 쏘아댑니다. 개들이 숨을 쉴 때마다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벌들에게는 방어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몇 분 만에 엄청난 양의 독이 혈관에 주입됩니다. 개 2마리는 모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갈색이나 검은색 털이 난 애완동물들이 자주 공격을 받습니다. 아마 어두운 몸 색깔이 아프리카 벌들의 천적 꿀 오소리와 비슷해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살인벌의 출현이 새삼 주목을 받습니다. 벌들은 플로리다를 지나 이제 조지아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죠. 이미 살인벌의 악명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남미에는 약 2제곱킬로미터당 200개의 벌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 농업부의 베리 스미스가 벌과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의 팀은 덫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합니다. We're trapping our ports and along the state line from the Atlantic all the way across to Alabama. 300km가 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덫은 수천 마리의 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덫으로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벌이 원래 살던 벌들을 공격했는지 검사합니다. 살인벌의 숫자는 이제 1조 마리도 넘습니다. 수백 개의 덫을 설치해도 이들의 진격을 잠시 늦추는 게 전부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슈퍼볼을 완성하려던 커 박사의 꿈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의 양봉업자들이 벌집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운반할 때에도 혹시 아프리카 벌떼들의 습격을 받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We've probably killed about 20 or 30 swarms just in our warehouse, and then about maybe 10 hives in the field due to the aggressive behavior. 살인벌이 원래 영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갑자기 나타나는 일도 쓸데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2001년 코네티컷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런 우려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한 양봉업자가 벌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봉장을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경고 없이 벌들이 공격합니다. 그는 부인에게 소리칩니다. Get inside, quick.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양봉업자들은 살인벌이 코네티컷 주까지 쳐들어왔다고 확신했습니다. 너무 추운 기후 때문에 아프리카 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인데 말이죠.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이들의 걱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벌들은 아프리카 종이 아니라 원래 좀 난폭한 변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과잉 방어를 하는 벌들, 나아가 모든 벌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살인벌은 수십 년 사이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고 통제불능으로 공격해오는 이들의 악명은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5년에) 브라질에서 찍은 이 희귀한 영상은 살인벌의 공격이 촬영된 첫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NBC 뉴스 취재원이 벌들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려다가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5만 마리가 넘는 벌들이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미끼로 매달아 놓은 가죽 주머니는 2분 동안 500번이 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취재원은 당황하기는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살인벌이 유행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오늘날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슈퍼벌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는 거의 사그라들었습니다. 과학이 골치 아픈 살인벌 문제를 금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같이 사라졌습니다. 유전학자 로버트 페이지 박사는 수년간 아프리카 벌을 연구했습니다. I don't see a solution being, well, we can genetically re-engineer the Africanized honeybees, and now they'll not be a problem, because we're talking about a very large population that is evolving even as it spreads.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던 진화는 때때로 놀랄 만큼 빨리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칼 헤이든 벌 연구소의 글로리아 박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살인벌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을 내용입니다. Defensive behavior seems to be inherited from the fathers, from the patrolines. We crossed European queens with African drones, and the workers from those colonies were as defensive as African queens that we mated with African drones. 최첨단 유전 기술로 아프리카 벌의 과잉 방어를 일으키는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중입니다. 사실 여왕벌이 교미하는 숫벌 중 4분의 1만 아프리카 벌이라도 벌집 전체가 아프리카 벌처럼 과잉 방어를 보입니다.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깨달은 글로리아 박사는 여왕벌에만 집중하던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와 양봉업자들은 수컷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렉 윌뱅크스도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 없는 해결책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양봉장에 유럽 숫벌을 잔뜩 풀어 여왕벌과 교미하게 하는 겁니다.
One of my strategies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drone resource colonies so I can make sure my mating areas are saturated with desirable drones. 계획대로만 된다면 유럽 벌들이 다시 살아나서 번창하게 될 겁니다. 렉의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는 진화 전쟁에서 자신의 꿀벌들에게 조금의 기회라도 더 주겠다고 결심합니다. Then you want your drones to come from a good drone source, a good bloodline, because breeding bees is just like breeding cattle and other livestock. 렉 윌뱅크스는 몰려드는 살인벌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계획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쇼퍼벌을 만들려는 시도는 워위커 박사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유전학자들은 다시 한번 튼튼하고 생산력이 높은 아프리카 벌과 온순한 유럽 벌을 완벽하게 교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커 박사처럼 이들도 완벽한 벌꿀 생산 기계를 만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에릭 벼르크룬드가 이끄는 스웨덴 연구팀은 완벽한 벌을 찾겠다는 목표로 케냐로 떠났습니다. 브라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스웨덴 정부는 살아있는 아프리카 벌 성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을 위해 알과 정자만 채집합니다. 스웨덴에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 팀은 1956년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들도 아프리카 벌을 사용하지만 과잉 방어 특성을 가진 종은 아닙니다. 케냐 북부, 서아프리카에 사는 온순한 벌인 몬티콜라입니다. 이들의 성격은 커 박사가 남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스코텔라타와는 전혀 다르다고 믿습니다. 살인벌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는 미국에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부의 추운 겨울 기후에서는 아프리카 벌들이 살 수 없을까요? 글로리아 박사는 이들이 적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잡종벌은 유럽 꿀벌에게서 추운 기후에 대한 저항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다시 적응력이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대개 따뜻한 기후에서 발견되는 살인벌이지만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안데스 산맥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추운 지방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벌들의 북진은 계속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믿는 양봉업자들도 있습니다. 렉 윌뱅크스는 사람이 아프리카 벌의 공격을 영원히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general public's going to have to coexist with African bees, and they're going to have to be cautious of them, just like they are fire ants and venomous snakes and spiders. 아프리카 벌의 왕국이 어디로 뻗어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How you doing, Wes? Got you some bees. Have a safe trip and good luck. 배, 기차, 혹은 비행기에 몰래 숨어든 살인벌이 조만간 당신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